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타임라인에서 그 커브 그래프 있죠, 곡선.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어떤 키프레임의 복사나 뭐 어떤 스케일링, 키프레임의 간격을 조절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애니메이션 하나만 잡아 놓을게요. X라는 축에다가, 예, 0부터 잡죠, 그냥. 0부터 뭐 한 20프레임 정도까지. X라는 곳에 키를 잡았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트랙에서 먼저 볼게요. 트랙. 자, 트랙에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 포지션 X라는 게 있죠. 이 키, 만약에 이 첫 번째 키와 왕복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키를 카피하고 에디트 카피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40프레임 가서 에디트 페이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안 나오죠. 왜냐하면 얘가 선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. 풀렸기 때문에.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에디트 페이스트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되죠. 컨트롤 Z 할게요. 자, 근데 이제 트랙에서 작업할 땐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그래프에서 작업을 할 때가 있죠. 자, 이런 그래프 윈도우에서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카피 페이스트 하는 게 조금 달라요.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. 자, 아까랑 똑같이 예를 들어 이 키를 내가 에디트 카피 하겠습니다. 에디트 카피. 그래서 원하는 곳에 페이스트라면 지금은 붙습니다. 에디트 페이스트. 컨트롤 Z. 그런데 얘만 선택해서는 아까는 트랙에서는 이 항목을 선택하면 페이스트가 됐는데 그래프 윈도우에서는 얘를 선택을 해도 페이스트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어떤 그래프에 붙여넣기 할 건지 반드시 이 그래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. 이 그래프. 그러니까 이 항목 선택하는 거하고 별도로 이 그래프를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에디트 페이스트 해줘야 돼요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난 얘를 왕복 운동을 계속해서 시키고 싶으면 자, 얘네들을 카피를 해야죠. 세 개를 다 에디트 카피. 자, 그래프가 반드시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. 그래프가 풀리면 아예 페이스트가 활성화가 안 돼요. 그래서 어떤 그래프에다 넣을 건지 에디트 페이스트. 자, 그럼 여기다가 또 한번 해볼게요. 이쪽에다 에디트 페이스트. 자,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왕복 운동을 만들 수 있는데 자, 이제 만약에 얘네들의 간격이 20프레임씩 주는데 이게 너무 길다. 난 얘를 좀 더 속도로 높이고 싶다. 뭐 이걸 줄여야죠. 스케일링을 시켜야 됩니다. 얘네들을. 일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아니에요. 이런 거는. 컨트롤 ZZ. 자, 그럼 얘를 스케일링 하려면 사실상 또다시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. 트랙. 왜 여기에 스케일링이 안 나옵니다. 그래프 윈도우에서는요.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게. 그래서 다시 트랙 뷰로 가서 키를 다 선택을 해줘야 이쪽에 스케일링 하는 게 나오죠. 이렇게 스케일링. 네, 키프레임의 간격을 그래서 속도를 내가 빠르게 조절한다든지 컨트롤 ZZ 할게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걸 매번 이렇게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 트랙으로 오고 이런 게 귀찮다 이랬을 경우에는 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여기 리존 툴 단축키는 R이에요. 그래서 R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리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리존. 자, 이 리존에 먼저 만들고 와서 보시면 이쪽에 나오는 게 시작 프레임입니다. 마이너스 9프레임부터 126프레임까지. 자, 다시 만들고 싶으면 다른 곳에 드래그하면 새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? 한 번 만들어진 리존은 이동을 하면 이 안에 들어온 키프레임이 다 이동을 해요. 따라서. 스케일링 하면 이 안에 포함된 키프레임이 스케일링 되는 거고요. 자, 뭐 혹시라도 내가 이 만든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. 위치가 잘못됐다. 그때는 어떻게 하냐?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동하신 거예요. 쉬프트 키. 쉬프트 키를 누르고 다시 영역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. 자, 그러면 정확히 저는 0부터 시작을 해서 120프레임이죠. 여기까지 쉬프트 키 누르고 120프레임까지. 그래서 모든 키프레임이 다 포함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시켜주면 되죠. 그냥 아무 키도 누르지 않고. 그럼 굳이 여러분들이 트랙 뷰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쪽에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다시 다른 곳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다른 곳에 선택을 한번 해서 풀어도 되고 뭐 R키를 눌러서 없애도 되고요.
자, 요 부분만 다시 잡아 볼게요. 나는 요렇게 요 부분만, 요 세 개의 키만 잡아서, 뭐 예를 들어서 요쪽 올려서 스케일링 시킬 수도 있고, 아니면 Shift 키 누르고 조금 조절을 해서 위쪽을 내릴 수도 있고요. 전체적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 트랙의 스케일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요런 트랙별로 왔다 갔다 거리기 싫으시면은 이런 R키를 이용하셔서 리존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자, 또 이것도 돼요. 리존 툴이라는 건 또 뭐도 되냐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세 개의 키에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거 복제되죠.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 기능도 리존 툴도 합니다. 만약에 R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, 내가 뭐 복제하고 뜨고 싶은 부분이 요렇게 세 개의 키가 포함되도록 만들고, 마찬가지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얘도 복제가 됩니다. 그래서 리존 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영역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온 키프레임의 어떤 이동이나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입니다. Edit in Region 툴,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. 여기 있는 거는 요거 없애버리는 겁니다. 요 리존 영역을. 이 리존 영역은 한번 만들어진 영역은 리존 영역을 끄면, R키를 한번 눌러서 끄면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 다시 R키 누르면 그 영역이 그대로 기억되어 있습니다. 이걸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R키 눌러서 리존 영역을 켜도 이제 없는 거죠. 새로 만드는 거죠. 이제 완전히. 그래서 뭐 얘도 단축키로 할당해 두셔도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그냥 다른 데 한번 했다가 이렇게 다시 만드는 게 더 편해서요. Shift 키를 누르고 작업을 하면 추가도 됩니다. 리존 영역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보세요. 요 영역, 또 Shift 키 누르고 요 영역.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뭐 내가 이동을 시킨다든지, 아이고. 이렇게 해서 리존 영역을 이용하면 아마 그 그래프 윈도우에서 작업을 할 때, 커브 윈도우죠. 거기서 작업을 할 때 아마 조금 더 편한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한번 연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